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조용하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편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피곤해요. 연락을 피하고 싶고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져요. 문제는 상대가 딱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순한 사람인데 나는 점점 지쳐가요. 이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 어쩌면 내연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나와 잘 맞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순해 보이고 배려심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고 연락을 피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정작 거리를 두려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신경을 쓰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치고 만날 때마다 즐겁기보다는 무거운 기분이 들고 피로감이 쌓이죠. 이렇게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은연중에 알아차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피로감이나 불편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경고 신호예요.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예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소진되고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또는 그 사람은 힘드니까 내가 더 이해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럴 때 본능적으로 이 관계는 나에게 해롭다는 신호를 보내고 피로감, 불안감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한 같은 감정으로 표출돼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조종하거나 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순하든 불쌍하든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이든 다 상관없어요. 겉으로 보여지거나 드러나는 행동이 명확하게 무례하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내가 점점 필요하다면 내현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소장님, 그럼 뇌현 나르시시스트랑 내현 나르시시스트는 뭐가 다른가요? 외현 나르든 내현 나르든 나르들의 속내는 모두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야 해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우월감을 유지하는 거고요. 반면에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내면에서는 사실 난 세상에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그 피해자 서사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동정과 관심을 유도해요. 이들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드러내는 행동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외현 나르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대단한지를 주장하고, 내현 나르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피해를 당했고 억울한지에 대한 호소를 해요. 어떻게 보면 외현 나르는 일관적이기라도 해요. 본인이 잘나 보이고 싶고 우월하고 싶으니까 대놓고 그걸 원하고 유도하죠. 그런데 내연 나르는 속으로는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드러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순적인 행동을 해요.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비일관적인 이중 메시지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좋고 약한 사람, 무해한 사람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데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느낄 정도로 배신감을 크게 유발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기보다 정말 깊은 상처를 받고요. 심하면 병도 나요. 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는 걸 확인할 때 오히려 내 진심을 이용하고 사실 나를 계속 밟고 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내현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런 패턴이나 특징을 아주 세세하게 나누면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의존형 착취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은밀하게 빼앗기, 세 번째 특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네 번째로 자기 착각형 우월감, 다섯 번째는 기승전나, 마지막 6번째는 자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의존형 착취인데요. 끊임없이 도움이나 부탁을 요구해요. 본인이 뭐 해줄 때는 잘
없어요. 있다고 해도 본인이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지는 못해요. 지속적으로 자잘한 것부터 난감한 것까지 도움을 잘 요청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너는 이런 거 잘 아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 식으로 도움을 청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을 추켜 세워주는 태도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고마워하진 않아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는데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원하는 걸 얻으면 서둘러서 본인 일을 하러 간다든가 전화를 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이게 반복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은밀하게 남의 성과와 인간관계를 빼앗아요. 이거 실제로 당하면 진짜 너무 소름 돋고 인류애가 사라지는데요.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남의 성과를 베끼거나 가로채는 방식으로 인정 욕구를 채워요. 또 친구나 동료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조종하는 식으로 사람을 취하기도 하고요. 성과의 경우에 뺏은 건데 자기 거라고 합리화를 잘해요. 자기 것인 척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에 더 가까워요. 원래 내 거였어. 원래 내가 먼저 생각한 거였어. 하는 식으로요. 또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말 전하기, 애매한 뉘앙스로 오해 만들기와 같은 식으로 은근하게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벌어진 틈을 차지하고 들어가요. 세 번째는 피코 전문가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사실 피해를 정말 당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코스프레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좁힐 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하게 솔직해서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요. 살면서 어떤 피해, 학대, 폭력 등의 경험을 강조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착취나 무시를 당했다와 같은 이야기도 해요. 이걸 들으면 어때요? 보통은 안 됐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항상 희생자였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이건 추후에 상대방이 떠나갈 때 죄책감과 연민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너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네 번째는 자기 착각형 우월감인데요. 말은 진짜 그럴듯해요. 말로 듣는 그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무능하고 내실이 없어요. 이게 속이고 포장하려고 작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대단한 존재여야만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드러냈다가 창피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못해요. 그때 확인하는 자기 실력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으로는 너무 자기가 대단한데 주변에서 몰라주는 피해자인 거죠. 본인은 피해자지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지적도 잘하고 평가도 잘해요. 조용조용 잔잔하게요. 외현 나르처럼 대놓고 하지 않아서 덜 반감이 드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면 충조평판의 말이 참 많아요. 정신분석학자인 컴버그와 코엇이 이런 현상을 설명한 개념이 있어요. 그들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내면에서 비현실적인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현실에서 이를 증명하지를 않아요. 자신을 세상이 몰라보는 천재나 피해자로 여기면서 실제 도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검증될 그 순간을 피하는 이유는요. 현실과 머릿속의 이상적 자기가 다를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섯 번째 특징은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모아지는 깔때기 토크예요. 처음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가 상대 이야기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 상대가 더 힘든 것 같고 왠지 들어줘야만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돼요. 내가 얘기할 거, 이해받고 싶은 부분 엄청 많은데 준비된 얘기 다 못해요. 결국 내가 의도한 대로 내 감정을 나누는 건 되지 않고 그 내연 나르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주고 오는 거죠. 물론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얘기를 하고 감정을 이해받을 순 없겠죠. 그걸 원하기만 한다면 스스로가 나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너무 고착되어진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으로요. 자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게 약점이 될까봐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하는 건데 약자가 되어야 하고 본인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야 하는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상대가 자신을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내적으로 굉장히 열등하기 때문에 사실 숨기려는 게 많은 거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구나.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정확히 들은 내용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건 자연스럽게 얻어내요. 어쩌다 보니까 내 얘기만 하고 돌아올 때도 많죠. 이 밖에도 내연 나르들은 부드러운 어투로 수동 공격을 남발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면서 자기만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또 매우 가까워지면 외연 나르들에게서 보여지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부분도 나와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멀어지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다양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르가 맞다면 당연히 멀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해요. 내연 나르와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감정을 소진시키는 구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 더욱 병들어가는 구조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는 접어두고 날 위한 선택이 뭔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들의 반응을 고민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해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이런 감정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고 당장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보호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선택인 거죠. 그럼 관계를 끊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관계를 끊는 것이 단순히 이제 끝이라고 마음먹는 걸로 해결되지 않죠. 이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감정적 부담, 예상되는 반응, 관계 정리 후에 심리적 후유증까지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거리두기로 난이도 1단계의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 정하기, 느린 반응, 간곡한 거절, 자리 피하기인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당연히 알고 이제부터 멀어질 건데 당장에 뭐부터 해볼지 고민이 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첫째는 시간 정하기인데요. 나르와 약속을 잡거나 통화를 해야 할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날은 1시부터 3시까지 가능해. 또는 나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통화될 것 같아 라고요. 내연 나르들은 상대방의 시간을 무제한으로 쓰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적당히 하고 물러나질 않아서 항상 미안하게 내가 말을 끊고 정리해야 할 때가 있죠. 물론 본인들 바쁠 때는 칼같이 정리를 합니다. 미리 시간을 제한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길어지는 만남을 방지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쓸 에너지를 미리 대비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느린 반응인데요. 연락의 흐름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않아요. 늦게 받거나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화가 연결된 경우엔 지금 바빠서 이따가 연락할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확인한 뒤에 아까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하는 식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내연 나르에게 즉각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시간을 통제하고 대화 흐름을 상대가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빠른 응답이 없으면 상대는 연락하는 걸 포기하거나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간곡한 거절인데요.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거절하기예요. 내 앞에서 나르가 또 난감한 부탁이나 요청을 할 경우에 망설이거나 뜸을 들이면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상황이 와요. 이런 상황일 때 자동화된 멘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진짜 미안해. 근데 요즘 여유가 없어서 힘들 것 같아. 정말 돕고 싶은데 이번엔 내가 여력이 안 되네. 미안. 하는 식으로요. 강하게 거절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더 얘기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저 부드럽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미안하지 않아도 이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기 위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전에 몇 번 부탁하면 들어줬던 사람인 걸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은근한 부탁을 계속 해올 수 있어요. 그때는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번째는 자리 피하기인데요. 적극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방법은 자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초반에 우회적으로 내가 지금 당신과 멀어지고 싶어요를 드러내는데 유용한 방법이에요.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서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마주치는 시간을 줄여야겠죠. 어쩌다 같이 있을 일이 생긴다면 나 잠깐 통화를 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또는 오늘 너무 바빠서 먼저 가볼게. 라는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내연 나르들이 눈치채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땡큐죠. 당장 어떤 방식으로 내연 나르와 거리를 둬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멀어질 마음을 먹는 것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그 대상에게서 멀어져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럴 엄두를 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이런 굳은 의지와 각오가 없다면 아무리 쉽고 간단해도 시도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한 것들을 행한 뒤에 오는 감정들은 다 내가 감당해야 하거든요. 미안함, 불편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같은 것들은 오로지 내가 다 감당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관계 정리를 위한 굳은 각오가 필요한 거죠. 사실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두든 간에 내연 나르들의 원망과 미움은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수록 상대는 더욱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거고 원망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르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버려지는 느낌을 견디지 못해요. 상대가 거리를 두려 하면 이를 자신에 대한 엄청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결국 내연적 나르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타인의 동정을 얻는 방식으로 또 관계를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들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저 사람은 나를 버렸다. 나는 상처받았고 저 사람은 나를 짓밟고 떠났다. 나는 배신당했다. 와 같은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대비하고 방어하려는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결정에 대한 가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한 나에게 스스로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고 있어. 이 불편함은 다 지나갈 거야. 하는 식으로 격려를 하는 거죠. 각 개인마다 심리 도식, 또 애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정리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내면의 많은 부분을 정리해야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든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시길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단 한 명의 내연 나르를 정리해본 경험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나르들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